잘퀴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이 2019년 7월 25일자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대입 시험 때문에 이 여름방학을 아주 뜨겁게 보내시는 고3 학부모나 학생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요. 지금 중학생 학부모님들 중에는 공부를 시켜서 이제 특목고를 막 보내려고 모든 준비에 정말 뜨겁게 준비시키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, 또 아예 처음부터 특목고는 아니고 일반고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. 근데 일반고는 제가 유튜브에서 늘 올려주는 대로 해 주시면은 고등학교 가서 큰 문제 없이 상위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. 지금 고민되시는 부모님들은 특목고에 보내야 되는 중학교 학부모님들, 지금 중3 학부모님들, 특목고라는 건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죠. 자사고서부터 시작해서 외고, 과학고, 무슨 영재고,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것이 꼭 특목고에 가면 성공한다 하는 보장은 사실 없고요. 다들 그래도 일반고보다는 공부하는 양이 많으니까,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고요. 그래서 가서 아이가 잘 적응만 하면은 또 정신도 차리고 그래 고등학교 가면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서 보내만 놓으면은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 준비시키는 부모님도 많으실 것입니다. 어쨌거나 일반고든 특목고든 아이들 자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뭐 보내라 보내지 마라, 여기서 제가 그렇게 보내지 마라 보내라 이것을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제 경험을, 제가 특목고에 대해서 겪었던 모든 경험과 또 제가 상담도 하고 이러다 보니 겪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부모님 몫이겠죠, 그죠? 그래서 다들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평준화 지역이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, 또 평준화 지역에서 하는 고등학교 진학률이나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보았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. 공부시키는 부모 입장에서는요. 근데 중학교 때 배우는 공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애는 이 정도 능력이 있다, 그래서 충분히 가서도 성공을 해서 좋은 데 갈 수 있겠다, 이렇게 판단을 하는 데에는 중학교 과정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직접 겪었지만은 우리가 보통 IQ 100이라 그러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중간쯤 가는 아이의 지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지역에서도 100에서 조금 떨어진 애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본인이 아주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 욕심도 많고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아이를 하나 봤거든요. 그래서 거의 한 학년에 4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그리고 특목고를 갔거든요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타고난 재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서 또 힘들게 경쟁을 하더라고요. 저희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울 정도, 애들이 봤을 때도, 다른 애들이 봤을 때도 그 내부에서는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. 그래서
뭐 이런 공대를 가서 졸업을 해서 그냥 뭐 보통 아이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건 보았는데요.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특목고에 가서 그닥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학교 과정, 그 좁은 중학교 과정에서 우리 애가 중간고사, 기말고사 올백을 맞고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능력을 과대평가를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달라. 이 점을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. 고등학교 과정은 상당히 넓고 깊거든요.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그런 경쟁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버텨나고 이겨낼 수 있을까? 이 점도 좀 고려를 해야죠. 그래서 물론 뛰어난 애들이면 보내야죠. 보내서 경쟁해서 굳굳하게 좋은 데 가는데요. 또 제가 본 사례를 봤을 때 또 그런 애들도 또 가서 그렇게 공대 쪽으로 가서는 그닥 성공하지 못하더라. 어쩔 수 없잖아요. 우리나라는 공대가 있어야지 나라가 이끌어지는데 모든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국비로 공부를 하고 나서도 또 튀어나와서 그걸 가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를 특목고에 현실이 그렇잖아요. 가서 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가장 제가 늘 우려스럽게 보는 게 아이의 성향이에요. 아이가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한다면은,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봤을 때도 참 저 아이를 내가 낳았을까 할 정도로 무서운 아이 같으면 보내세요. 보내면 충분히 그 안에서도 자기 갈 길을 갑니다. 그렇지만은 맨날 놀기 좋아하고 재주도 많고 인간성도 좋고, 제가 뭐 특목고 갔다고 인간성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개인적인 상황으로 아이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때 가서 중심을 잡고 버텨낼 수 있을까? 부모로서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. 제가 있는 이 강원도 쪽에도 물론 과학고도 있고 또 외고도 있어요. 외진 곳에 외고도 있고, 또 전국구로 유명한 민족사관학교도 있습니다. 근처에. 그렇지만은 여기서도 그쪽으로 많이 보내거든요. 근데 그 중에는 제가 경험한 부모들 중에는 안 보내는 경우가 봤는데, 안 보내는 경우를 봤는데 나름 잘 성공을 하더라고요. 왜 안 보냈냐 하고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요, 저희 큰애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수학이 잘한다 그러면 공부 잘한다고 보통 그러잖아요. 그러면 이 강원도 내에도 옛날에 수학 경시대회가 있었어요. 물론 대상도 있지만은 금상 정도면은 상당히 잘 받는 거잖아요. 근데 그 큰애 친구 한 애는 금상을 받고도 저는 그 아이가 특목고에 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그 부모는 거기를 안 보내고 부모 품에서 여기 일반 비평준화 지역일 때 일반고를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서울대 공대를 보냈는데요. 그 부모가 그렇게 판단하기까지는 이 아이의 누나가 있어요. 누나를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,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충분히 특목고에 우수한 성적으로 갈 내신과 상도 받아놓고도 안 보내더라.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 벌써 한 몇 해 전부터 그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. 또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여학생인데 언니는 특목고에 가서 엄청난 수능 점수로 서울에 좋은 의대를 갔어요. 근데 그 여동생이
제가 봤을 땐 여동생은 그 아이보다 머리가 더 좋거든요. 근데 그 부모가 특목고에 안 보내고 품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. 참 현명하죠. 그 큰애보다 더 좋은 특목고를 갈 수 있는 그, 지적 능력과 그리고 성적을 이렇게 실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안 보내더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땐 큰아이는 엄청 성실했어요. 성실하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수능 최고 득점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최고 의대를 갔거든요. 그러면 이 동생은 그 아이보다 좀 뛰어나요. 지적 능력은. 근데 너무 쾌활한 거예요. 아이가 친구도 많고 또 이렇게 부친성도 있어요. 부친성도. 근데 그 부모가 딱 판단했을 때, 얘는 내가 데리고 공부를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. 아마 그런 판단에서 안 보냈을 거예요. 근데 그 아이가 그 고3에 왔을 때 수능을 보기 직전에 엄마가 저를 찾아왔거든요. 얼굴이 하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안 나옵니다.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? 그래서 제가 그 여자고등학교 바로 옆에서 지금 이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고3 이때는 옮기는 게 아닙니다. 뭐 그 아이도 물론 과외나 이런 거 안 합니다. 아빠가 다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엄마에게 제가 딱 이 얘기만 했어요. 올해 수능은 분명히 국어는 쉽게 납니다. 그러나 다 맞춰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했던 국어 공부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드렸어요. 그랬더니 무난히 수능을 잘 치르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대에 가더라는 겁니다. 자, 이랬을 때 보통 이제 큰아이가 특목고를 가서 성공을 하면 작은애는 무조건 보내잖아요. 진짜 머리 깨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보냅니다. 그렇지만은 이 부모는 그렇지 않더라. 그래서 두 아이 다 우리나라 최고 의대를 보내는데 그 부모의 판단이 크게 역할을 했다.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황당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. 사실 아이가 실력이 되고 충분히 조건을 갖췄는데 사실 특목고 보내는 것보다 안 보내는 게 더 힘들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아이의 성향, 유전적 요인을 잘 살펴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만 훗날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다. 물론 사람은 이 두 갈래 길을 갈 수는 없어요. 가도 후회하겠고 안 가도 후회를 하겠지만요.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부모의 판단이 큰 역할을 한다. 저는 이렇게 장담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 영상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특목고 보내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. 절대로. 학교 좋거든요. 하면은 지금 일반고나 또 요즘 서울에 새로 생기는 무슨 혁신적인 학교 이런 거 봤을 때 부모는 걱정스럽잖아요. 그죠?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목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대학 입시하는 방법이 일단은 내신이 지배를 하잖아요. 일단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가자마자 내신 다 팽개치고 그럼 수능 준비를 한다? 그것도 불가능합니다.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한다는 게요. 그래서 두 갈래 길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렇지만은, 우리가,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, 이런 큰 이 갈림길이 되거든요. 제가 봤을 때 그럼 특목고에 가서 잘못된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. 특목고에 가서 잘못될 경우에는
결국은 국내에 있는 대학을 못 다니고 가문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남보기 좋으라고 외국 유학을 가고 구천을 헤매는 애들도 있고요. 주변에서 중학교 때 그렇게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애도 특목고 가서 뭔가가 제가 이 영상에서 정확히 까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저러한 이유로 한번 망가지니까 아직도 정교사 자격증을 못 따고 그 뭐죠? 학교에서 하는 거요? 그 학교에서 그냥 기간제 교사 그런 걸 하는 아이도 이 주변에 있어요. 그래서 한번 그 아이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시기에 한번 그렇게 꺾어지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 부모에게는 그 똑똑했던 아이가 영원히 그늘로 남아 있습니다. 아직 그 인생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또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. 특목고 가서 잘 안 풀렸을 경우에. 그래서 부모 속은 새카맣겠죠.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. 그 밑에 동생들은 다 잘 풀려서 일반고 나와도 취업도 하고 시집도 가고 하지만 그 큰애가 잘못 저렇게 되니까 집안의 그늘이죠.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그냥 특목고 갈 참 이 얘기를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그 사례니까 한 말씀 드리면요. 제 친구 중에 특목고 갈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도 안 보낸 부모가 있었다고 그랬죠. 그 아이가 서울대를 이렇게 가서요. 그 당시에 그 대학에 가면 바로 머리를 새빨갛게 염색시키는 그런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. 그때가. 근데 여름방학 때 저희 그 상담하러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차를 세우는 그 아파트에 상가가 있어요. 조그만 상가가. 상가 밑에 슈퍼마켓이 있고요. 슈퍼마켓 밑에는 요만한 10원짜리 넣고 하는 게임 기구가 있어요. 이렇게 몇 개가 쭉 있으면은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노란 버튼, 빨간 버튼을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합니다. 그 게임하는 곳에 그 서울대 공대 1년짜리가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머리는 새빨갛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아이 워낙 공부 잘한다고 유명하던 애라서 그 아파트에 엄마들도 다 알거든요. 지나가다 보니까 너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러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이러고 옆에는 초등학생들이 쭉 있고 구경하는 애들도 있고 이러고 10원짜리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엄마들이 보고 쟤 저렇게 공부 잘 서울대생 머리 새빨갛게 하고 진짜 서울대생은 뭔가 달라 이러고 서울대생들은 진짜 대단해 이러면서 그 칭찬하면서 지나갔거든요. 그 서울대란 간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 엄마가 쟤를 특목고에 안 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다는 거예요. 남의식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 경우.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 그 원주에 있는 지방대를 간 아이가 있거든요. 같은 친구인데 그 애도 다 우리 큰애 친구예요. 걔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. 머리 좋고 싹싹하고 진짜 친절맨이거든요. 진짜 인간성 좋고. 그런데 그 아이는 부모가 공부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안 썼어요. 그럼 신경 안 쓸 때는 초등학교, 중학교 때까지는 날려요. 고등학교 가면은 그냥 재밌게 살다 보면은 이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갔더라고요. 그 녀석도 똑같이 슈퍼마켓에서 그 밑에서 이렇게 걔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해가지고요.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10원짜리를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. 지나가는 엄마들이 보더니 혀를 척척 차는 거예요. 저 자식 저건
고등학교 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여기 있는 근처 대학 가더니 저 하는 꼴 좀 보라고. 그 얘기를 부모가 들었을 때 가슴이 어땠을까요? 그것이 이 아이도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특목고도 가고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. 부모가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그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요. 그 아이 역시 아직도 남은 인생이 창창합니다. 그 아이가 어떻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은 아이가 학교를 가서 일단 대학교까지를 결정짓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. 그리고 부모님의 아주 냉정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.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. 우리 아이나 그 슈퍼 앞에서 두들겼던 애들, 그런 아이, 두 아이, 세 아이 전부 다 부모가 열심히 했으면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도 가고 의대도 가고 했을 거예요. 근데 두 아이는 저는 악착같이 공부를 잡아다가 시켰고 다른 서울대 간 부모는 또 이렇게 풀어주면서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해서 서울대를 갔고,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도 고등학교 때 부모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서 또 저렇게 구천을 헤매고 있더라. 능력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. 그 아이의 지적 능력은 제가 어렸을 때 같이 겪어봐서 알아요. 그래서 그만큼 부모의 그 케어도 중요하지만은 냉정한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. 이 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시간을 갖거든요.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초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달라. 아이의 성향을, 아이의 능력만 믿지 말고 아이가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 형질, 그것이 어떤가, 그건 이렇게 키워보면서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잖아요. 일단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훗날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다. 물론 그 길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요,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결과든 다 불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지만은 부모가 잘 판단해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서울대 정도 가서 불만족스러운 거 하고 의대를 못 갔다고 그 불만족스러운 거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 그렇게 안 했을 때, 그 꼬꾸러졌을 때 아이가 실패했을 경우에 받아야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충격, 그리고 아이의 미래, 이런 걸 봤을 때 부모님이 판단을 좀 잘 해달라. 비록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최소한도 더 망가졌을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.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. 물론 아이가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면은 특목고나 무슨 이런 그런 기숙 학교를 가서도 잘 하겠지만은, 제가 보았을 때는 성격 좋고 그런 아이들은 또 그 안에서 버티는 게 참 힘들더라.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,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중학생 부모님들 이 꿈에다가 제가 초치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래도 저는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. 망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. 한 번쯤 제 경험을 나눠드려서 부모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. 지금 현재 특목고 부모님들 제 영상 보시고 뭐 돌 던질 일 없고요.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학생 부모님들 뭐 크게 손해볼 건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 경험, 작은 경험이지만은 도움이 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
한 번쯤 고려를 해 주십사.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. 자, 이 더운데 다들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고생이 많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.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